제가 이제 그러면 오늘은 떻게 독일에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가 마련되어 있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렇게 지냈는데, 문제가 독일은 정말 영어를 사용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고객들과 만나야 되는, 부딪혀야 되는 어떤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스칸디나비아권에서 워킹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영어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조금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독일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독일어를 한국에서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일을 빨리 구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뭐 설거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제 꼭 고객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일을 찾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의 경우가 이제 다 100%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도 결국에는 다 저의 경험이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경험이 혹은 저의 이야기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는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참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1년 정도 그렇게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찾았어야만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독일어가 한국에서 독일어 준비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일어를 이제 구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지만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기도 지금도 완벽한 수준도 아니거니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더 이제 좀 서툴렀겠죠.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쉬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느냐, 제가 지금 이제 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일을 해야 한다.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일요일에 한번 일요일이었는지 토요일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일 체험을 한번 와서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체험을 했고, 뭐 오랜만에 이제 일을 하려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눈치껏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도 만족을 하셔서 제가 이제 키일에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쾰른에서 키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일어를 조금 해놓고, 그리고 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한국인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무슨 어떤 구인 광고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평소에 몇 군데 이제 둘러본 어떤 식당들 중에 하나였어요. 한식을 먹게 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쾰른에서 조금 눈여겨보던 식당들 중에 하나를 가서 제가 이제 직접 매니저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문의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일을 구한 어떤 케이스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독일에 오기 전부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어떤 그 언어학의 한 갈래인 어떤 이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 과외를 그럼 한번 해볼까. 요새 뭐 한국어 과외를 찾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뭐 쉽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과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그 쾰른 지역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어 과외를 받고 싶어 하는 한 17살의 어린이를 이제 만나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크리스티안이라는 친구였는데, 아이가 17살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참 과외지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친구도 뭐 부모님 용돈을 쪼개서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이제 경험을 쌓고 싶기도 했고, 조금 이렇게 가르쳐 보고 싶은 어떤 첫 학생이기도 하고 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를 한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뭐 한 달이면 거의 한 5만 원 정도? 그래도 5만 원이면 뭐 차비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과외를 구했고, 그리고 한국어 과외가 아무래도 조금 시급이 너무 이제 적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은 곳이 한글학교였어요. 한글학교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왔었고,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경험을 다지자라는 마음으로 한글학교를 또 직접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글학교가, 쾰른 한글학교가 정말 이 지도가 예전 그 주소로 지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분이 다행히 그 전에 그 이제 쾰른 한글학교가 어디로 옮겼는지를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더니 여기는 뭐 토요일에만 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토요일날 찾아가서 또 직접 나 선생님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 구하느냐 이렇게 정말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 적고 뭐 이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제가 아이들을 한 6개월 정도 만나고 이제 키일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독일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즈음에 그때 한글 학교, 그리고 한국어 과외, 그리고 또 레스토랑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을 했고, 중간에 크리스티안만 한국어 과외를 한 건 아니었고, 또 제가 친구의 소개로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어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준코인데, 준코가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그 친구를 넘겨주어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한 4번 정도.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조금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3시간, 2시간 정도 하고 한 4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짬짬이 이제 한국어 과외부터 또 좀 도움이 됐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어떤 구인 광고, 어떤 뭐 인터넷 뭐 이런 걸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을 구하고 싶을 때 직접 찾아갔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제가 한 방법들 중에 하나고, 근데 독일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통해요. 보니까. 왜냐면 아직도 이제 어떤 구인 광고를 통해서 뭐 알바몬이라든가 이런 웹사이트보다 그 앞에 잭트리라고 하는 그 이제 전단지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벽에 걸어놓는 문화가 있어서 그걸 보고 많이 구해요. 그래서 지금 키일에 와서도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다 이제 그런 이제 전단지 벽에 붙은 벽보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그냥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본다거나 이런 좀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 용기가 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조언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독일어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그렇게 힘든 장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독일 아르바이트 생활은 꾸려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